압도적 재미 매불쇼. 그렇게 그 중동의 평화를 저희가 외쳤는데 네. 또 이 단어를 쓰면 또 노딱 붙겠지만 또 테러가 일어났어. 맞아요. 참. 국제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지금부터 국제뉴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진정성 있는 분입니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 국방, 안보통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국제뉴스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이제 안보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우리 저 의원님하고 잠깐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평도에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북한이 사흘간 서해를 향해서 포격을 북한이 가했다. 북한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포격 소리만 낸 건데 너네는 그거 구별도 못하더라. 뭐 진실 공방도 있고 그리고 네. 그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고요. 요거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제가 어떤 언론에 가든 거의 90% 이상이 북한이 사흘간 포를 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냐, 신년에 무슨 메시지냐 이런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월 1일 까치까치 설날에 우리 군이 쉬지 않고 포를 저기 지상에서 그다음에 한반도 삼면 바다에서 다 한포 사격, 지상포 사격 훈련 다 했어요. 네. 요건 쏙 빼고 얘기한다고. 요거는 쏙 빼고 얘기. 그러니까 신년 꼭두 새벽부터 일단 우리가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거에 대한 맞대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이게 맥락이 쭉 이어지고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항상 북한 사흘째 포 쐈다. 이게 언론 보도의 90%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7월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군대가 130mm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파 훈련을 한 건데 저기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이걸 갖다 포를 쏜 줄 알고 완전히 그 호들갑을 떨더라. 우리는 그걸 주시했다.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5일 날 쏘고 6일 날 쏘고 7일 날 쐈는데 네. 6일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6일 거. 그런데 6일 것만. 6일 날 포를 안 쐈는데 쏜 줄 알고 우리가 맞대응 사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쪽이 7일 날 또 쏜 거예요. 이렇게 사흘간 이어진 거니까 이거는 북한이 왜 쐈냐가 하는 게 아니라 상호 작용입니다. 네. 남북 간의 상호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해안포에 포성을 모의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북한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북한 김여정의 저열한 심리전이라 그랬어요. 포 쏴놓고 저기 우긴다고? 아니. 거기 저기 연평도 백령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정보 자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영상 정보, 신호 정보도 음향 정보가 있어요. 그 음향을 삼각측량한 포가 어디서 싸고 어디가 떨어졌는지도 다 알아. 그래서 안개 꼈을 때 영상이 안 잡히면 그걸로도 우리가 대응 작전을 했거든요. 아니 데이터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쏴서 어디에 탄착이 떨어졌는데 몇 발이 떨어졌다. 이 정보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지금 말만 갖고? 그러니까 우리 양쪽이.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 소리만 낸 거고 우리 쪽은 NLL 북방 쪽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건 떨어졌다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라 그러면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130mm 포는 해안포 중에서도 고위력 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쪽 해역에 배치한 제일 위력이 강한 게 155mm예요. 연평도 포격전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네. 과거에 20mm 벌컨포 쐈을 때 북한 반응 없었습니다. 105mm 썼을 때도 반응 없었어요. K9 155mm 쏘니까 이건 뭐야 해가지고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거거든. 155. 그러면 130mm 정도면은 물 기둥이 솟아오른다고. 그러면은 정보라는 게 뭡니까? 중첩해서 육안으로도 보고 밤에는 열상 장비로도 보고 음향 탐지도 하고 SI 특수 정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종합 판단해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걸 뭐 심리전이다 말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거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네. 북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좀 당당히 구리군이 치고 나왔으면 좋겠고 네. 북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비난, 조롱, 그다음에 뭐 하나 있으면은 막 그 뭐 2배, 3배 쏘는 이런 맞대응의 감정의 판이지. 제가 보기엔 맥락도 없이 이 보도되는 언론 보도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전 두 가지 좀 보태고 싶은데요. 네.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포 사격하고 다 지상포를 쐈으면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정보와 북한에 대한 대비라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할 걸 알았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냥 이걸 쏘고 나서 연평도에 그날에 주민들을 불안할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연평도 주민에게 사전에. 알렸어야 하고요. 대비를 했어야 하고요. 그렇죠?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사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그 북한에서 그렇게 모의 한국군을 속이려고 했던 문제가 뭐냐, 뭘 조롱하기 위함이냐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제일 자신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번 쏴봐. 네. 그냥 원점 타격해서 다 쓸어버릴 거야 했는데 네. 봐, 니들 우리 원점 모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원점 그 허풍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네. 그럼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들이 정교해요. 그러니까 정교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북한은 자기 논리 안에서는 정교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힘의 평화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는 억지가 안 확실히 되는 아닌 거. 건 아니죠. 억지가 안 되는 거지. 거예요. 네, 그건 아닌 건 맞지. 그러니까 그게 더 강했던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무너지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형편없는 대세를 갖고 큰 소리만 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북에서 발사한 그 첫날 네. 5일 날이죠. 주민들만 피해보고 있어요. 진지 주민들. 중에 하나가 연평도 앞에 그 저기 등산 곳에 쐈던데 이거 북한의 개머리 진지입니다. 여기가 연평도 포격전 때 첫 포성이 일어난대요.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서 쏜 것도 K9 자주포 전차포를 우리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거 거의 유사하게 재현이 돼 버린 겁니다. 어유 그래요? 예. 화기와 장소가 아주 유사하게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쏜 데를 아냐 뭐냐. 그런데 일부 언론에 그 개머리 진지에서 허연 연기가 나는 그 포의 화염이 저기 연기죠. 네. 이런 사진도 다 공개됐어요 언론에. 그러면은 6일날 이 사건의 미스테리도 이거는 데이터를 조금만 검색해보고 저 검열을 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양쪽 간의 그 포가 훈련이 오고 가는 중에도 이 주민 대피시켰죠. 네. 3시간 동안 대피시켰습니다. 밖에 못 나왔어요. 또 외출 자제령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선 페리오 운항 중단됐습니다. 교통수단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병대 그 군 복귀하던 장병들이 복귀를 못하고 인천항에서 다시 하선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러고 이제 섬 바깥에 출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업 시간과 조업 장소가 다 통제됐습니다. 이게 뭐 이게 삶의 질이 그냥 추락인데. 주민과 어민들만 피해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통상적인 군부대 이 포훈련 때는 이런 거 안 하기로 돼 있었어요. 훈련 때는 그냥 공지만 하지 대피까지는 안 시켰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 다 중계 방송을 하고 주민들한테 대피령 때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작 여기에 화를 내는 게 연평도 백령도 주민이에요. 네, 그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뉴스화해서 예, 인터뷰까지 했어. 우리 못 살겠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양상은 남과 북이 각기 힘 자랑을 하고 상대방한테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는 이런 적대적 의존성들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아유. 주민들은 계속 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주민들만 죽어나가네. 그렇죠. 얼마 만에 그 지난 한 8년간 그 저기 그 조업 늘어나고 그 저 여객선 시간 단축되고 그 많은 평화 배당금이 하루에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네. 저도 뉴스만 봤을 때 깜빡 속았어요. 네. 그쪽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맞대응했고 주민들 잘 대피시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게 뉴스가 거기서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맥락을 좀 봅시다 이거. 자꾸만 그 어떤 분이
알았으니까 김종대 북한 가라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요? 네. 한번 갔다 오시죠. 뭘 가? 가서 평화에 사도록. 아니 그 나만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갔다 오시죠. 당황하셨어. 평화 사절단으로 갔다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갔다 왔습니다. 사우디 네, 왜요? 전문가들 한 번씩 다녀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네, 이번에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죠. 왜요? 전문가로서 이제 사우디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큼 어. 변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변화를 좀 실감하고 상당히 있었습니까? 많이 변했다고 어떤 합니다. 변화가 있나요? 일단 여성들이 원래 노동을 잘 안 하거든요, 일을. 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여성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 진출이 많아졌다는 그렇죠.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는 여성들도 많고. 어. 그다음에 상당히 엑스포 유치를 기점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이미 아니고. 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사실 그 사우디 인구의 70% 이상이 35세 미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이다 진짜. 예, 여성 인구가 많은데 여성 인구를 돌리면 뭐 하냐?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 진출의 기회를 줘서 와. GDP도 올리고 그다음에 여성 진출, 여성 똑똑한 여성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일종의 사우디 국가를 개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새로운 개조 작업이 얼마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상당히 저는 처음 갔는데 네. 4, 5년 전에 갔던 분들이 이번에 가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감이 될 정도의 변화를 느꼈답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냥 변화. 와, 그래? 네. 그리고 사우디 전체가 전부 다 지금 뭐 건설, 건축 이런 걸로 난립니다, 난리. 새 건물 짓고 뭐 하느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사우디가 이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국내적으로 인기가 많겠네요. 그럼.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두바이나 UAE 쪽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음. 상당히 관계가 좋은데 앞으로 이게 한 5년 조금 더 지나면 이게 UAE 쪽에서 사우디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사우디가 급변하고 아주- 있다. 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만 보태면 네. 외교적으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어. 미국의 우방국이고 한쪽에는 미국한테 핵 에너지를 요구하고 동맹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러시아와도 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들 파워로서의 지금 양쪽의 이익을 취하는 인도와 함께 지금 외교의 아주 주요 플레이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우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외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반면교사로 배워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외교 술이고 네. 그거 말고 진짜로 그냥 사우디와의 관계. 네. 지금 그 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뭐 MOU하고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참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지금 빈살만을 비롯해서 옛날의 중동이 아니에요. 돈을 줘서 우리한테 확정된 소위 말하는 보장 금액을 줘서 공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네. 리스크를 같이 지자는 MOU거든요. 그 MOU를 들썩들썩 잘못 받으면 우리가 같은 리스크를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협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갔다 와서 사우디와 이런 MOU 뭐 수십억 불의 달러를 했다 대접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제대로 또 나중에 폴란드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뭐 이행하지 않겠다. 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주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다. 투자의 이거군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네. 또 말려들지 않게 조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동으로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좀 가볼 텐데 이스라엘 내부가 이 하마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한 그 안보 실패 진상 규명을 놓고 아주 뭐 심한 갈등이 있나 봐요. 예, 난장판이 됐죠. 난장판이에요? 내각 회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군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열받아서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구구파 내각에 들어온 구구파 이제 장관들이 모든 책임을 이제 군인들한테 지운다거나 즉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실패 너네 안보 실패했다 군인들 꺼져. 그리고 정치인들 특히 나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실드를 치고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는 잘했고 군인들은 바보였고 그리고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이번에 하마스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게 실패를 했는가? 네. 구성위를 2개를 만들었어요. 군 내부 조사위 하나고 외부 조사위 2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외부 조사위의 임무를 이제 참모총장이 다 인선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조사위원회에 선정된 인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반정부 인물이다.
그래서 구구파 사람들이 이거 왜 인선을 이런 식으로 했냐 조사위에 반정부 인사를 하면 나중에 이 결과 자체가 나타냐후 총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총리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참모총장하고 군부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총장하고 그다음에 군 관계자들 전부 이렇게 하면 도저히 회의 못 한다. 문을 열고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회의가 중단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조사를 두고 이제 그 권력이 어디로 갈지가 이 결정 나거든. 정치 우린 싸움이고. 경험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정보부가 대내 정보부 그다음에 모사드 그다음에 군 정보부 수장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이번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총리만 지금 사과를 안 했어요. 총리는 사과 총리만 안 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최고군 통치권자가 사과를 해야지 밑에 사람들은 다 사과를 했는데 당신은 왜 사과를 안 하냐? 네. 그러니까 나타나 총리 전쟁이 끝나면 내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네. 전쟁 중에 왜 다른 사람은 사과했는데 왜 당신은 사과를 안 하냐라는 비판이 있고 네.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어. 왜냐하면 전쟁 끝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또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자기의 지금 사유와 자기의 성과 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격렬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여론은 누구 편입니까? 여론 지금 안 좋습니다. 네타냐후 총리한테 네, 안 좋아요. 물론 이제 구구파들은 좋아하지만 네. 내부적으로 비판이 심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런 눈초리를 보고 있어요. 즉 바이든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나타냐후 총리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 국면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비판이. 이런 난장판 속에서 이거 권력 이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가 그렇게는 안 되고 계속 끌고 가겠죠. 네.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서도 비판이 심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아직 인질이 130명이 잡혀 있죠. 아직 인질이 다 석방이 안 됐습니다.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 민간인 찾고 있는 인질이 130명이나 잡혀 있어요. 130명 아직도. 아직도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하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저기 정보부 수장들이 자기 빼고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어요.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에게 협상의 내용을 자기 몰래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못 만나도록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내가 독점하겠다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도 지금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더 돋보이면 안 된다. 내가 이 협상에 대한 정보를 내가 독점을 해야지 왜 국방부 장관에 이게 먼저 보고를 하냐. 정보부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조가 안 되죠. 정보 공조가 안 되죠. 안 되네. 이제는 정보의 수장들이 총리 눈치만 보면서 그 비유에 맞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그렇죠. 와, 이런 위험한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정치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다 그거 엑스포 그거 참패합니다. 큰일 납니다. 웃을 일 아니에요. 되게 복사 붙이기 같네 어. 진짜. 근데 미국도 지금 집안이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요? 지금 미국은 지금 늙고 병든 이미지 바이든 늙었죠? 네. 지금 로이드 오스틴이 병들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리고 며칠 입원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대통령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국방부 대변인도 모르고 오스틴은. 참모총장도 모르고. 누구래요? 국방부 장관이요? 네, 네, 어. 국방부 장관이 한 7, 8일을 비웠는데 부재-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엉망이네. 그리고 그런데 블링컨은 지금 중동에 네 번째 이스라엘 네 번째 갔는데 별 다섯 소득 번째. 다섯 번째 별 소득 없이 돌아오고 미국도 엉망입니다. 그럼. 아이고. 아니, 바이든 정치 못하네. 저기 국방장관이 대통령 모르게 며칠 입원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 어떤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거.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저 국가 위기 시에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장관 야, 찾아보니까- 전쟁이다. 저 입원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바이든은 여전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지지한다. 아이고,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 엉망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믿어요 그렇게? 엉망이라고 미국도. 이게 도대체가 실화인지. 그 트럼프 치고 나오겠네 이럴 때 또. 당연히 치고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영향 치고 나오죠. 당연히 조롱하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네. 뭐 이게 다 뭐 언론마다 숫자가 달라서 그런데 예, 1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예. 또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게 이제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다.
아 이란이 입장을 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거 공격한 거다. 예, 초기에는 폭탄이 터지고 나서 근데 이제 조금씩 며칠이 지나고 나서 IS 즉 이슬람 국가 IS. IS가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아 IS가 자기가 예, 치고 나왔어요. 예, 아, 자기가- 우리가 한 거다. 예, 그렇게 그 주장했습니다. 공격은. 그래서 두 번의 자살 폭탄 테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IS가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이유는 IS하고는 이란하고는 안 친합니다. IS는 순리 극단주의고 이란은 시아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란의 공격을 이번 처음 한 것도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도 이런 폭탄 공격을 IS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IS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우리의 지금 관심은 가자 지구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지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이 상당히 지금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헤즈볼라 사망자가 10월부터 지금까지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 계속 교전은 있다고 저희한테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속 지금도 교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최후 통첩을 했어요. 더 이상 헤즈볼라의 엘리트 부대가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더 다시 한번 재배치되면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교전이 아니고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전면전이라는 것은 헤즈볼라의 레바논으로 전면전이야. 치고 아니면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거죠. 헤즈볼라의 네, 전면전. 이란까지도. 아니 이란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그런데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만약에 된다면 네. 가자 지구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예. 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규모가 더 크죠. 훨씬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도 하나 공개됐어요. 그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포로로 잡았나 봐요. 그런데 저기 2명이 울부짖듯이 저 이스라엘에 휴전을 해라 가자 지구에서 안 그러면 내가 위험해진다. 내가 죽는다. 이런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 이거 다 8일경에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그 헤즈볼라의 그 저기 지도자 3인자라고도 하던데 거기가 이스라엘의 드론에 이미 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사태가. 그러니까 헤즈볼라 1인자가 4인자. 3인자? 3인자가. 그러면서 지금 이렇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슬람 지하드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보니까 그 가자 지구에서 알 카셈하고 알 쿠드 2개 여단이 아직은 작전 중인데 지휘 통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전투력이 떨어졌어요 하마스가.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이런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이제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양상이죠. 후티 반군이 또 가끔 바다에다가 드론 띄워가지고 서방의 선박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마지막은 미국 뭐합니까 미국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국방부 장관 입원해가지고. 네. 나 황당했어. 뉴욕에서 또 기습 시위 이스라엘 반대하고 휴전 찬성하고 하마스 지지하는 기습 시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 내에서. 점점 그게 그 전반적인 정서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과거에 어떤 때보다 비교적 물론 이제 양적이 다 있지만 네. 훨씬 더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비판 이전에 여론이 비해서 높습니다. 훨씬 더 지금. 비판적입니다. 그래요? 네. 그건 의외네. 네. 의회가 아니고 지금 그거 발언 잘못했다가 유펜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대학 총장 하버드 총장 다 사임했죠. 네. 그랬습니다. 예. 발언을 잘못해서. 예. 총장들 순환 시대에. 예, 왜냐하면 그 자기 대학 내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 이스라엘 구호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어봐 청문회에서. 자꾸 사선 검증을 하는 네, 거야. 이런 구호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콘텍스트에 따라 다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예를 하버드 대학 내 분위기를 자기도 알고 있잖아 총장이 완전히 반 이스라엘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그거를 반유대주의라고 했다가는 그 내부에서 또 내부에서 반발이 또 욕을 먹을 수 커지고. 있는. 그 반유대주의라고 해야 정치권에서는 살려주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학교로 가면 반유대주의로 가면 네. 학생들한테 돌 맞아 죽고.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장들이 각 대학 총장들이 대답 잘못했다고 쫓겨나고 대답 안 했다고 쫓겨나고 또 대답을 너무 늦게 했다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든 지금 네. 지금 거의 2번만이 답이다. 2번.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그래. 다 날라가요 지금. 아니, 이거 참 난감하네. 그래서 총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적 표현 금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 모멘텀을 만들고 있어요. 대학 총장들 이거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학은 정치적 표현을 우리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남북 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라는 주장이 트럼프나 극우에서 등장해요.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고 이게 또 뭐예요? 사상 검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쪽이나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후보들한테 다 얘기해요. 왜냐? 거기 그 남북 전쟁이 남쪽 지금의 극우 이쪽 우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일치하고 남쪽에서는 그 리 장군 같은 그 유명한 남북군 지휘자인데 폄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저항했거든요. 그러니까 링컨만 추앙하고 북부만 추앙했던 것이 이게는 북부의 상공업자들이 남쪽의 농업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지 노예 해방 전쟁이 아니라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헤일리한테 얘기해도 이 얘기를 노예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사상 검증이 되고 있어요. 나라 퀴즈쇼야, 나라 퀴즈쇼.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 퀴즈쇼화. 와. 다 똑같네요. 지금 전 세계 정치가 힘들다, 비슷해. 뭐 요새 이게 진짜 세상이 계속 사상 검증하고 세상이 힘들어. 니편 내편 가르고. 우리도 힘들죠. 예,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장사하는 놈들이 있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놈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 갈등을 먹고 살아가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열을 정치 무기화하려고 꿈꾸는 세력들한테 있어. 기회가 되는 걔네들한테는. 거죠. 사회를 갈라치고 분열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 요거는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만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예. 그때 국립외교장 됐을 때 첫 번째 사상 검증이 천안함 어떻게 보냐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누구로부터 요구받은 거예요? 예, 정진석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 양반 계속 그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네. 최근에 책 쓴 것도 그러더니만. 뭐 계속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만나보셔야겠네요. 그런데 핵관 아니니까 개털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아니 역공을 지금 뒤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초반에 이미 셌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도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죠. 정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뒷심이 있다고 하네요. 뒷심 있어요? 예. 나가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